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저 시청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전화 오셔가지고 아무래도 부동산의 가장 기초서부터 가장 중요한 내용까지 강의해 주는 것이 모든 방송을 봐도 요 방송뿐이 없다라고 그러셔서 이 시간에는 아주 그냥 초보적인 내용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서부터 보시기 시작하시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토지를 보는데 상당히 유리하실 겁니다. 이번에 이제 제2편이 되는데 이제 땅을 좀 쉽게 보자 이거. 쉽게 보는 건 뭐냐면은 땅 그러면은 자 지금서부터는 공적 장부. 사람의 장부는 뭐냐?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는 호적에 보면 나오죠. 자동차가 지금 얘기한 새로 나왔다. 아니면 자동차가 멸실해서 없어졌다. 자동차 등록 원부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권리가 생겼다. 소유권이든 전세권이든 권리가 생겼다. 그러면 권리의 집이 어디냐면 등기부예요. 그럼 권리가 새로 생겼어. 등기부에 가서 새로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권리가 없어서 등기부에서 말소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건물 얘기했죠. 건물은 어떻게 되냐. 새로 건물이 졌어. 건축물 관리대장이 바로 저 건물에 어떻게 되냐면은 저희 원적이에요. 그 건축물 새로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돼? 건축물 관리대장에 먼저 들어가야 돼. 그리고 나서 그게 누구 거야? 권리이기 때문에 등기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뭐냐? 땅서부터 보자 이거. 그래서 땅을 쉽게 보자 이거. 그러면 땅의 호적. 땅의 호적은 뭐냐? 땅의 호적을 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지자에다가 그 다음에 호적 적자. 그래가지고 땅의 호적이 바로 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생긴 게 바로 모형을 그려놔야 돼. 삼각형으로 생겼다. 사각형으로 생겼다. 동그랗게 생겼다. 어디에 있다. 이러한 내용을 알려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지적도나 임야도에다 그려놔야 돼요. 그게 국가에서 관리하는 장부예요. 그 대신 이 땅은 형상이 어떻게 생겼고 임야냐, 농지냐, 도로냐, 공원이냐. 우리나라는 28개로 나눠놨다 이거요. 28개에 해당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 땅에 지목이 되면서 그 다음에 도대체 몇 평방미터 몇 평이 되느냐 요거 갖다가 지금 결정하는 것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화면에 보면 토지 어떻게 생긴 거야? 또 아니면 어디에 있어? 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긴 거냐면 28개 지목에다가 면적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에요. 우리는 1910년도 조선토지조사령, 임야조사령에 의해서 요 내용이 다르게 됐어요. 그래서 토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28개 지목 중에 임야만 빼놓고는 나머지 27개는 어디에 들어간가? 토지대장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28개 중에서 딱 한 개, 임야만큼은 어디다? 임야대장과 임야도에다가 해놓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눠요? 한꺼번에 축적이 달라요. 바로 뭐냐면은, 자, 여러분, 1대1이라는 거. 자, 이만한 면적이 있어요. 가장 정확하게 도면에다가 올려놓은 건 1대1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국토를, 그러면 대한민국 큰 종이만큼에다 그래요? 야, 그건 안 되겠다. 10분의 1로 줄여. 그러면 10대 1 아니에요. 100분의 1로 줄여. 100대 1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장 적게 적은 것이 숫자가 많으면 되는 거예요. 뭐냐? 3000분의 1로 줄인 거야. 6000분의 1로 줄인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500분의 1, 600분의 1, 1200분의 1로 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축적이라고 그래요. 줄인 숫자를 축적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3000분의 1과 6000분의 1은 임야인 거예요. 나머지는 500분의 1, 6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요거는 임야 이외에 27개가 되는 그래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또 여기에다가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는 임야는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 임야로 가야 돼.
그럼 나머지 임야가 아닌 27개는 어디 가야 돼? 토지대장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게 뭐 정신이 이상한지 어느 날 토지대장에 임야대장에 있어야 될, 당연히 임야는 6,000분의 1과 3,000분의 1 때문에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놈이 그냥 어느 날 정신 나가가지고 토지대장하고 지적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토지대장에 있는 임야다 해서 토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토임은 토지대장에 있는 임야는 아무나 개발을 되고, 임야대장에 있는 임야는 무슨 허가를 받고 개발을 해야 되고 이런 거 없어요. 다 허가받아야 돼요. 다만 토지대장에 있는 임야인 경우에는 좀 임야대장보다 수월하다라고 해서 토임이에요, 토임이에요. 그런데 토임이다라고 해서 거기다가 금으로 뭐 지금 얘기하는 저게 돼 있는, 도배돼 있는 건 전혀 아니에요. 다만 아까 얘기한 토지, 임야는 임야대장에다가 임야도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토지대장하고 지적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토지대장에 있는 임야라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들 다르게 생각하실 건 없어요. 그러면 바로 뭐냐, 이번에는 건물로 가자 이거. 건물은 어디를 봐야 돼? 건물은 합법적으로 건축 허가를, 나는 건물을 3층으로 짓고요, 한 층의 면적은 뭘로 하고요, 층고는 뭘로 하고요, 기둥은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신청을 해요. 그럼 국가에서 해당 행정관청에서 그래? 그 3층으로 짓고 이렇게 짓고 이렇게 지었나? 그리고 가서 조사를 해봐. 그대로 지었구나. 그러면 그 준공을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런데 3층 짓겠다라고 그러고 4층으로 짓고, 층고를 3층으로 3m로 하겠다라고 그러다가 6m로 해버렸던가, 3m로 하기로 했다가 2m로 해버렸다든가, 또 지금 내용을 달리 했다든가, 문을 뒤로 내기로 했다가 앞으로 냈다든가, 뭔데든가, 그러면 처음에 하라고 그러는 대로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준공검사가 안 떨어지게 되죠. 바로 뭐냐, 허가를 내준 대로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러면 그대로 건물을 지어놨다라고 그러면은 바로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떨어져요. 그러면 건물의 호적이 어디냐? 건물의 호적은 건축물관리대장이에요. 그럼 건축물관리대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물관리대장에 들어가면 일단 합법적인 놈이라고 보셔야 돼요. 합법적인 건물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바로 뭐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 아까 잠깐 얘기를 했어요. 3m로 층고를 하기로 해놨다, 6m로 해놨다든가, 3층으로 짓겠다라고 그러다 4층으로 지어놨다. 그러면 최초의 허가를 받은 대로 짓지 않았죠.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건물이 건축물 내장, 합법적인 건물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건물도 어떻게 되냐, 일단은 만약에 사용을 한다든가 몰래죠, 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특별히 귀농을 하시게 된다든가 시골에 가서 집을 사시게 된다면, 옛날에 1920년대 30년대 아니면 40년대 50년대 지은 건물이다. 그럼 옛날에 초가집이죠. 지금은 스레트로 깔았다가 다시 뭐냐면 양철 지붕으로 여러분들 다 만들어 놨죠. 이러한 건물은 뭐가 있냐면은 옛날에 건축 허가를 받고 지은 건물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건물이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매년 뭐를 내? 세금은 내고 있어요. 그러면 지방세법이라는 게 있어요. 지방세는 보통 얘기하는 여러분 재산세를 내는 법령이에요. 재산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합법적인 건물만 세금 내는 게 아니고, 그러한 건물도 옛날에 1930년대, 50년대, 60년대 지은 건물도 세금을 내라. 이게 가옥과세관리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왜 설명을 드리느냐? 일단 가옥과세관리대장에 등재가 돼 있으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합법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 지금 보통 얘기하는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없어요. 그런데 해당 읍면 동사무소에 가면 지방세,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가옥과세대장에는 증대가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귀농을 하기 위해서 농가주택을 사셨다. 그러면 땅과 함께 그 건물도 산 거예요. 그러셨죠? 위 지상 건물 일체 그래가지고 뭐 해가지고 여러분이 사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 등기소에 가서 토지에 대한 명의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해당 읍면 동사무소에 가서 가옥과세관리대장, 보통 가옥대장이라고 하잖아요. 가옥대장도 명의를 바꿔놓으셔야 돼요. 합법적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세금을 내고 있다는 증거가 나오셔야 돼요. 알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건물, 아까 얘기한 대로 자, 허가를 최초에 받은 대로 그대로 건물을 지었던 아니면 그 이전에 건물을 지어놨던 모든 건물은 재산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가옥과세관리대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번 시간에 그린벨트를 강의해 드렸죠. 그린벨트 강의할 때 그린벨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땅이 아니에요. 그린벨트에서는 무조건 토지에 대한 이용 권리, 소위 말해서 지상물에 대한 권리가 최고예요. 그 권리를 갖고 있으면 100만 원짜리 땅이 창고를 줬다 그러면 300만 원, 주택을 줬다 그러면 700만 원까지 올라가 버리잖아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건물을 짓고 싶어 해요. 그런데 얘기한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일반 보통 주택이 있습니다. 그 주택에다가 여러분 집 지어놨어. 옆이 1000만 원이면 여러분도 1000만 원이에요. 어느 날 집 졌다고 그게 뭐 3000만 원이 되고 뭐 지금 얘기한 6000만 원, 7000만 원이 됩니까? 근데 그린벨트는 안 그렇단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린벨트에서 최고는 바로 뭐냐면은 건축물 관리대장이에요. 그런데 그린벨트가 1971년도에서 76년까지 지정을 했다라고 그랬죠. 그럼 이때에 지정하기 전에 지정전 거주자, 이게 보통 원주민이라고 그러죠. 원주민이 옛날서부터 건물을 갖고 있었다. 아까 얘기하는 건축물 관리대장은 없어. 왜냐? 합법적으로 건물을 허가는 안 냈지만 그러나 그린벨트를 지정하기 바로 전날까지 건물이 있었다.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 이게 그린벨트죠. 개발 제한 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는 게 별도로 있어요. 이건 왜 별도로 있느냐? 아까 얘기하는 가옥과세대장하고 개념이 다른 거예요. 왜냐? 이 건물은 합법적인 건물로 인정을 하잖아요, 국가에서. 그래서 그 건물을 가지고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든가. 그래서 그 건물 가지고 근린생활시설을 짓겠다. 얼마든지 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린벨트 내에서는 바로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화면에 나온 것처럼 농가주택 구입 시 재테크 요령은 지금 얘기하는 여러분이 농촌에 가셔서 만약에 주택을 만약에 매입을 하셨다라고 하면 그 건물이 등기가 나 있으면은 당연히 그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가 돼 있지만 만약에 안 돼 있다라 그러면 가옥과세관리대장, 가옥대장만 확인해 보시면 되세요. 알겠죠? 세금 정당하게 납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권리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땅의 호적, 지적을 봐보자고요. 지적에는 제일 대표적으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그 다음에 뭐 수치지적부라고 그런 건데, 이런 거는 왜냐면은, 자, 옛날에 이게 삼각측량 하다가 이제는 XY 좌표로 나가지고 이제는 바로 뭐냐면은, 그 컴퓨터로 이렇게 이제 면적을 그려놓습니다. 이게 수치지적인데, 그건 빼버리고 그냥. 그래서 아까 그랬었죠. 제일 먼저 여러분은 그냥 구분을 하세요. 우리나라 땅에는 몇 가지가 있다? 28가지가 있다. 28가지 있는데, 하나 대, 바로 뭐냐, 임야 대, 나머지 27개. 왜 임야가 그러냐? 지금 얘기하는, 그 수치, 저희 그 축적 때문에. 땅의 면적을 몇 분의 1로 줄여 놓을 건가라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지적 공부라고 그래요. 대신 토지대장, 그 다음에 임야대장, 요거는 면적과 그 다음에 지목의 종류를 얘기해 놓는다라고 해놔서 얘기해 놨죠. 그래서 이제 요게 지적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 지적에 관한 공부를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자, 요거 이제 140,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평방미터를 평이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무조건 여러분이 0.3025도 있고 그 다음에 3.3058도 있는데 제일 흔한 게 3.3이죠. 그 3.3058, 3.3만 외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평방미터를 평으로 한다라 그러면 보통 3.3으로 나누시잖아요. 그 다음에 평을 몇 평방미터인가 그러면 대개 거기다 3.3을 이번에는 나누는 게 아니고 곱해버리죠. 그럼 평방미터가 나오죠. 근데 가장 정확한 거는 3.3058이라는 숫자를 왜 놓자 이거예요. 그게 원래 400분의 121, 또 121분의 400이다라고 그래서 제가 그 용어를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잠깐 주춤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복잡해. 그러니까 3.3058만 지어놓으면 돼요. 3.3058만 알고 계시면은 아까 얘기하는 평방미터를 몇 평이야? 그냥 3.3058로 나누시고, 그 다음에 이 몇 평인데 이거는 몇 평방미터? 그럼 3.3058을 곱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척관법이 나왔는데 가장 많이 적어놓은 건 옛날에 정단무보인데 이거는 요즘 거의 좀 안 쓰니까 요것만 얘기할게요. 헥타르라는 게 나와요. HA, 헥타르가 나오죠. 그 다음에 몇 정이 나와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만평방미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만평방미터를 3.3058로 나누면 얼마냐? 3,000평이 돼요. 3,000평은 어떻게 하냐? 일정, 정단무보할 때 산이 몇 정이야? 3정이야? 그러면 3,000평 곱하기 지금 얘기한 3, 그러니까 9,000평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기준으로 하세요. 만평방미터. 만평방미터는 3,000평이다. 3,000평은 일정이다. 일정은 1헥타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헥타르는 3,000평. 3,000평은 만평방미터. 만평방미터는 일정.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특별히 농지를 얘기했을 때 농림부 자료를 봐보면 헥타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 1헥타르는 일정. 일정은 3,000평. 3,000평은 만평방미터. 이렇게 아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축적에 관련된 얘기는 이제 넘어갔죠. 자,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어저께도 이제 또 그린벨트 방송을 보시고 몇 분이 어디 가서 배우십니까? 라고 그러는데, 우리 방송을 보시든가 아니면 숭실사이버대학으로 오셔야 돼요. 여기는 이번 가을 학기에 숭실사이버대학에서 이거는 대학의 졸업장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등학교만 졸업을 하셨다든가 그러면 저희 숭실사이버대학에서 4년 동안, 대학이 4년제 아닙니까? 4년 동안 저한테서 공부를 하시고 나면은 여러분 학사학위를 받으세요. 그 다음에 대학원에 석사학위도 받으세요. 그러면 그걸 졸업하시면 박사학위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지대 부동산대학원의 AMP 과정이에요. 이 AMP 과정은 바로 뭐냐면은 부동산의 개발이라든가 투자에 대한 진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화면에 보면은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는데, 이번 2학기 때 2015년 2학기 때 여러분이 신청을 하시면은 입학이 가능하십니다. 자, 곧 이어서 이제 지금 얘기한 부동산 권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제일 먼저 부동산에는 권리가 있죠. 무슨 권리? 많이 들어본 소유권을 해야 돼, 전세권을 해야 돼, 임차권을 해야 돼, 뭐 지상권을 해야 돼 라고 우리는 그 권리들이 있는데, 부동산에는 권리가 6개다라고 그러면 저거는 100%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부동산의 권리는 6개가 있다는 건 뭐냐? 눈에 보이는 권리, 등기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내 권리라고 당연히 써서 놓을 수 있는 권리가 6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으셨어요? 그래서 부동산의 권리는 눈에, 예를 들어서 뭐 유치권이라든가 이러한 거는 등기는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권리예요. 점유권도 당연히 권리야. 법정치상권도 당연히 권리야. 근데 등기를 할 수가 없어. 써놓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동산 권리 6개는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갖고 있으면서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장부. 권리의 호적이 뭐라고 해서 등기라고 그랬죠.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몇 가지가 있냐? 6건이에요. 여기서는 부동산 질권인데 질권은 빼버렸어요. 우선 제일 먼저 내 거야. 야, 그건 내 거야 인마 라고 그러면 그게 소유권이에요. 쉬우니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리가 소유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경매를 배우시거나 또 아니면 배우실 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건 소유권을 이길 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소유권을 가서 그냥 이렇게 못살게 굴고 가는 거 걸어가는 거 장다리 걸고 그리는 권리지 소유권을 이기는 권리는 절대 없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권리예요. 다만 저 소유권의 일부를 빌려줬다든가 소유권의 일부를 잠깐 요걸 네가 갖고 있으면서 나 돈 좀 빌려줘. 요리는 권리예요. 그냥 소유권을 갖다가 이렇게 해방하는 권리지 소유권을 이기는 권리는 없다고 보는 최고의 권리예요. 그 대신 소유권은 뭐냐? 부단한 노력으로 해서 취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권과 나머지 권리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소유권을 하나로 놓고 나머지 권리를 지금 얘기한 대로 몇 개로 놓냐면은 5개로 나누면 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몇 개? 6개. 6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가 무슨 권리? 가장 중요한 권리가 지금 얘기한 소유권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소유권을 해방하는 권리가 5개의 권리가 있다 이거예요. 바로 소유권을 야 네가 이거 잠깐 갖고 있고 나 잠깐 돈 좀 빌려줘. 그래서 내 돈 갚으면 다시 내놔. 그게 담보 권리야. 저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은 잠시 네가 보관하고 있어. 그러니까 겉껍데기 주인은 나지만은 저당권자는 머릿속으로 지배한다고 해서 법률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 관념상 지배권이라고 그래요. 저당권과 소유권은 관념상 머리로 지배하느냐 실질적으로 지배하느냐 똑같은 권리예요. 그래서 내 권리 소유권은 내가 매각을 하지만 담보권인 저당권은 어떻게 하냐? 돈으로 바꿔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예요. 요게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요 부분서부터 3부에서 다시 강의를 시작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